자, 자연적 해석을 배웠는데요. 쉽지 않는 파트예요. 그래서 뭐 보통의 경우는 이 패턴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게 되면 암기가 돼요. 그런데 이해를 위해서는 이렇게 표현, 내심적 효과어서와 표시상의 효과어서를 구분하는 거예요. 착오는 보통의 경우는 이게요. 만약에 이 사람이 Y면 자연적 해석이 되는 게 아니죠. 내심적 효과어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규범적 해석에 따라서 Y 토지는 Y로 익히잖아요. 그렇다 보니 착오의 문제는 누구한테만 있죠? 이 사람한테 있죠. 이 사람 내심적 효과어사는 표시상의 효과어사는 YY잖아요. 만약에 매수인의 내심적 효과어사가 Y면 일치하잖아요. 일치하면 착오 문제 발생하지 않고 이 경우에만 착오 문제 발생하는 겁니다. 따라서 자연적 해석은 내심적 효과어사가 같은 경우예요. 같은데 잘못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 해석은 어떤 경우다? 둘 다 X 토지를 매매하기로 했는데 계약서에 Y로 잘못 표시한 경우. 내심적 효과어사가 일치하기 때문에 Y 토지를 X 토지로 바꾸시면 되고 결국은 매매 계약은 Y가 아닌 X 토지에 체결된 것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착오 문제인지를 살펴본 거고요. 자, 그거 잘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 이제 의사표시, 흠 있는 의사표시예요. 제가 이제 법률 관계 할 때 법적 구속력이 생기는 이유는 의사표시다. 그럼 다른 말을 하게 되면 사적 자치의 원칙이다. 또 다른 표현은 네가 결정한 거잖아. 그 얘기예요. 그런 의사표시, 그러면 논리적 전제가 뭐냐면 그 의사표시에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제3자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평온한 상태에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결정한 거다. 그리고 흠이 없어야 한다. 어떤 착오와 같은 흠이 없는 의사표시다. 그걸 논리적으로 전제를 해서 자기 결정을 했고 네가 결정이기 때문에 계약의 구속이 생기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의 책임을 지고 더 나아가 강제 집행까지 당할 수 있는 결국은 이런 의사표시에서 출발한 겁니다. 따라서 민법은 이러한 전제를 갖추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거고 그래서 법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게 107조부터 110조까지 정하고 있어요. 유형은 107조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 표시, 108조는 허위표시, 109조는 착오, 110조는 사기, 강박 규정하고 있습니다. 107조에서 108, 107, 108, 109, 110조 모든 전제를 갖추지 않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효력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만 했습니다. 그 경우가 107조, 108조, 109조, 110조예요. 그런데 흠 있는 의사표시라는 표현을 쓰고 구분을 해요. 대법원 판례는 110조가 사기 강박인데 대법원 판례는 110조에서 흠 있는 의사표시는 여호할 때는 흠 있는 의사표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경우에는 부당한 간섭을 한 경우로 봅니다. 왜냐하면 107, 108, 109는 의사와 내신적 효과 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사가 일치하지 않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10조에는 의사와 표시가 같기 때문에 개념상. 그래서 용어는 그래서 이걸 부당한 간섭할 때는 110조를 염두에 둔 겁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자,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건 참고입니다. 그래서 민법은 107조 내지 110조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효력에 대해서 거부할 필요 있는데 처음부터 논리적 기준이 없어요.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없는 거야. 그게 무효예요. 처음부터. 하지만 이건 효력이 있는데 취소권이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취소권을 행사한 경우에 비로소 효력이 거절되는 경우 그게 구분한 겁니다. 그게 무효와 취소입니다. 이 효과를 어떻게 할지는 107조의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유효하고 무효예요. 108조는 무효예요. 109조는 취소예요. 110조는 취소예요. 근데 논리적 기준이 아니라 그냥 국회의원들이 고민 끝에 이렇게 하자 하고 정책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효력 부여를 거부한 형태는 처음부터 무효인 경우 그게 108조예요. 예컨대 효력을 부인 즉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취소권자가 그 권리 취소권을 행사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109조와
110조예요. 이렇게 나누다. 논리적 기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당연히 법조문을 그대로 외우셔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 그리고 107, 108, 109, 110조가 있어요. 그런데 설명했죠. 107, 108, 109는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다. 어떤 의미들이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 효과의사가 불일치하는 경우인데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다. 반면에 110조는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있을 뿐이지 의사와 표시, 내심적 의사 이렇게 쓰더라도 표시상의 효과의사, 내심적 효과의사 아니면 내심의 효과의사가 일치한다. 그렇게 이런 의사를 표시하는 과정에 하자가 있다. 부당한 간섭이다. 이게 구분합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 기준입니다. 학설은 좀 다른데 대법원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럼 107, 108, 109조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요. 요 구분을 아셔야 합니다. 표의자가, 의사를 표시하는 자가 이 불일치를 아는 경우가 107, 108이고요. 109조는 몰라요. 착오는 모르는 겁니다. 107, 108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된 것을 아는 경우고 109조는 모르는 경우에 이게 구분이 돼요. 그러면 아는 경우는 107, 108조의 차이점은 뭘까?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108조는 합의가 통정이 있어요. 허위 표시할 때 이제는 허위 표시하지 말고 통정 허위 표시. 108조는 통정 허위 표시인데 통정이란 뭐다? 합의다. 의사표시 불일치에 합의가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107조는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게 통정 허위 표시의 통정은 단순히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사실만 아는 거 부족하고 어쩌다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거는 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08조를 할 때는 기억할게. 통정, 허위 표시고 이 통정이란 합의다. 따라서 비교할게.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는 불일치를 아는 것만으로는 통정 허위 표시가 아니다. 이런 패턴이 어디 있었죠? 비슷하게 나가는 게 배임행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만 이중 매매 계약이 두 번째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지 단순히 이 매매 계약이 체결됐던 사실을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는 103조 위반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통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110조 이 개념이에요. 110조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데 대법원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타인의 기만, 거짓말로예요. 거짓말로 착오에 빠져요. 거짓말로 착오에 빠지게 된 결과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게 된 거예요. 착오에 빠져서 거짓말을 하고 착오에 빠져서 어떤 의사표시를 하는데 이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앞서 본 107, 108, 109조는 뭐였죠? 의사 표시가 불일치인데 이 경우는 의사 표시가 일치해. 그래서 흠이 있는 의사 표시라는 표현을 안 쓰는 겁니다. 다른 표현 씁니다. 이 경우에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을 수가 없고 단지 의사의 형성 과정, 자기가 의사 표시하는 형성 과정에 동기 착오가 있는 것에 불과하다. 기억하십시오. 사기의 경우의 의사 표시는 단순히 동기의 착오가 있는 것에 불과하지 의사 표시는 일치한다. 그게 사기의 개념이에요. 핵심. 뭐라고요? 의사 표시는 일치하고 단지 동기의 착오가 있는 거다. 착오의 유형에는 유형이 있어요. 못을 보니까 표시상의 착오. 109조의 착오는 표시상의 착오, 내용의 착오 또는 의미란 표현도 쓰거든요. 내용의 착오, 의미의 착오, 그 다음에 동기의 착오가 있어요. 있는데 사기는 동기의 착오가 있는 것에 불과하지 의사와 표시는 일치한다. 따라서 타인의 기망행, 이게 실제가 됐죠. 기망행위에 의하여 동기의 착오가 아닌 의미의 착오나 표시상의 의미의 착오나 또는 내용의 착오, 의미나 내용이랑 같은 말이에요. 표현이.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10조의 문제가 아니라
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만 해당된다. 따라서 110조의 착오는 동기상의 착오로, 동계 착오로 인해서 의사표시가 일치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지. 만일 이게 내용의 착오나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의미의 착오나 아니면 표시상의 착오일 때는 110조의 문제가 아니라 몇 조 문제? 109조의 문제다. 쉽지 않은 내용인데 제가 포인트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잘 보십시오. 요거는 최근에 들어와서 다른 유사 지경에서 언급이 됐고 이제 공인중개사법에서도 자주 출제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입니다. 그래서 개념상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노란색 형광색 칠한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서 방점을 찍으십시오. 사기는 단순히 동계착오지 불과하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일치한다. 그런데 단순히 기망행위라는 표현이 있으면 이게 사기감박 아닐까? 하지만 기망행위는 있는 건 맞지만 이게 동기착오가 아니라 의미착오나 내용의 표시상의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한 경우에는 110조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09조의 문제고 109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리기 쉽잖아요. 기망행위 하니까 110조에서 떠올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강조했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